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8% 빠져서 2609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2% 이상 빠지는 거는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꽤 빠졌는데요. 다우가 0.6% 빠졌고요. 나스닥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1.8% 가까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긴장 고조, 거기다가 지금 미국 경기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금리 인하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아직까지 파월 의장이 3번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기는 했었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3번 금리 인하는 거의 힘들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6월에도 지금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빠졌죠. 보면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좀 힘이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2.5% 빠졌고요. 브로드컴도 2.5%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도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애플도 2% 빠졌고요. 메타도 2%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5.5%가 빠졌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의 10%를 감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인원 감축이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성장에 대한 그런 우려가 더 크다 보니까 테슬라의 인원 감축은 테슬라가 혹시 역성장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지금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빠졌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도 1.8% 이상 빠지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장중에 1,400원을 넘기도 했었는데요. 외환 당국에서 구두 개입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 급등 때문에 당국 구두 개입이 나왔고 그러면서 좀 환율은 많이 되돌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93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고점 대비로는 지금 한 7원 정도 이렇게 빠진 그 정도 지금 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가 좀 너무 심해요. 그쵸? 상당히 약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올해 그 글로벌 증시 지금 성과를 보면 아직까지 그래도 대부분의 증시가 올해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마이너스 1.72% 빠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전히 일본 증시가 아직까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올해 15% 올라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는 올해 상승을 거의 다 반납을 한 모습이고요.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6%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가 그 다음으로 좋았는데요. 유럽 증시가 올해 한 8%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중국 증시도 그래도 올해 지금 1%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로 봐도 또 한국만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버렸고요. 정말 오르지는 못하고 떨어질 때 더 크게 빠지는 그런 증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일단 2.7% 빠져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 8만 원을 깨기도 했습니다. 저가가 79,400원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6,000원 고점에서 이제 꽤 빠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 참 여기서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헷갈릴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과연 지금 추세적으로 좀 꺾이는 것인지 아니면 좀 일시적인 조정인 것인지. 근데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조정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다시 이 86,000원을 재돌파할 수 있을지 조금 어, 좀 힘겨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우려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다 빠졌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8% 빠지면서 하락폭이 제법 컸습니다. 그 외에 2차전지 쪽도 대부분 빠졌고요. 에너지솔루션 1.8%, 네, LG화학은 3% 빠졌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3.7% 빠졌고요. 포스코홀딩스도 2.5% 빠졌고요. 네, 대부분 다 하락을 했는데 현대차만 겨우 플러스가 났습니다. 0.2% 정도 플러스가 났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해서 좀 수혜를 볼 수가 있어서 그래도 좀 플러스로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 외 밸류업 관련된 주식들도 대부분 빠졌습니다. KB금융이 2.7%, 신한지주 2.6%, 하나금융주주 3.2%, 메리츠금융주주도 3.3% 빠졌습니다. 네, 이 밸류업 같은 경우도 뭐 금감원에서는 계속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기대가 많이 꺾인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근본적인 좀 개선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좀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는 ELS 배상 때문에 실적 자체도 지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안 좋게 나올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주주 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좀 하락장으로 이렇게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우리 증시는 글로벌 거의 최약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으로 갈 때 더 많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참 이렇게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도 환율이나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큰 하락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 좀 빠지는 만큼 그만큼 또 환율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원화 환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본격적으로 조정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빠질 수가 있어서 좀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계가 계속 좀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랑 이란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 일단은 한 가지 위안을 삼아 볼 거는 뭐 아직까지 WTI가 올라오지는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석유까지 여기서 급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정말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건데, 아직까지는 석유가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새 좀 미국 물가가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좀 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다시 물가가 좀 하향 안정화로 가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